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분방정식을 풀면서 재차, 비재차, 선형, 비선형 그런 것들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 적에 지극히 한정된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저희가 풀어왔거든요. 지극히 한정된 것을 우리가 풀어왔다 할지라도 별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에서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벗어난 패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급수전개 해가지고 그 급수들의 개수를 잘 맞춰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급수가 바로 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이번 시간에는 그 급수전개에 대한 소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몸풀기 동작으로 어떻게 급수전개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그 개수들을 잘 맞추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잘 맞춘 결과 그 급수가 답이 되려면은 어떻게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재미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미분방정식 한번 봐봅시다. y-는 y, 이것은 뭐예요?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지더라. 어떤 함수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 문제죠. 제가 미분방정식 소개할 때마다 항상 소개하는 그러한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풀면은 간단해요. y-는 dx분의 dy 이코로 y잖아요. 이것을 변수 분리하면은 y분의 1의 dy는 dx 해가지고 y는 c exponential x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변수 분리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급수전개로 한번 풀어보자 그 말이야. 먼저 급수전개를 할 적에 매크로니 급수로 전개를 한번 해줄게 이거든요. 이렇게 매크로니 급수로 전개를 해준다, 이것은 말이 코사인에서 매크로니 급수지, 엄밀하게 말하면은 어떠한 함수의 n차 당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 n차를 결국 무한대로 보내는데, 제가 테일러 급수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테일러 급수는 그 포인트 말고서도 옆에 다른 포인트에서도 잘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생일 적에 왜 테일러 급수는 그 특정한 점에서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벗어나서도 잘 맞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사항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서 여기에다가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세요. 그래서 이 y라는 것을 이렇게 당식 형태로 전개를 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로만 보면은 얼른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의 제곱 쭉 가서 anx의 n 하고서도 무한대까지 나가죠. 이러한 식으로 y를 이렇게 급수전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개수들이 있죠. 이 개수들이 무엇인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 y를 원래 미분방정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래 미분방정식은 y'은 y이기 때문에 y'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y가 이것이기 때문에 y'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k x의 k-1의 제곱이죠. 여기서 이제 이걸 또 일일이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a0는 제로가 되어지고 a1x는 a1이 되어지고 a2x의 제곱은 되어지고 a3x의 세제곱은 3a3x의 제곱이 되어지고 계속 나가죠. 그러다가 a의 n 플러스 1, x의 n 플러스 1을 미분을 하면은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의 x의 n제곱에서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y와 y'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는데,
위의 두 식 있죠. 이 식하고 이 식의 우변을 먼저 체크를 합시다. 즉 우변을 잘 검토를 해서 이 개수들을 정해주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우변 같은 경우 얘하고 같으려면은 왜 같아야 돼? 원래 수식이 y''은 y하고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y가 무엇인가 그걸 여쭤보고 있죠. 그래서 얘하고 같으려면은 같은 차수가 같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우변에서 x의 n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윗식에서 x의 n제곱의 개수는 an이고 밑에 식에서 x의 n제곱의 개수는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수가 같아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a의 n 플러스 1을 적으면은 n 플러스 1분의 an, 여기에서 a의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의 an이기 때문에 an 자체는 n분의 1 a의 n-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1, n분의 1 해놓고 뒤에 a의 n-1 같은 경우는 또 n-1분의 a의 n-2 그렇게 계속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 계산해 놓은 가장 마지막 번째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번째는 n 플러스 1분의 1, n분의 1, n-1분의 1 계속 쭉 가다가 가장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a 제로가 나와야 될 것 같죠. 왜? 얘가 가면 갈수록 계속 하나씩 낮아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와? a 제로가 나와야 되겠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계산을 하면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a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무엇이? a의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a 제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a 제로 값만 알면은 a1 값 알고 a1 값으로부터 또 a2 값을 알고 그로부터 a3 값을 알고 그러죠. 즉 지금 현재 a n 플러스 1을 쭉 나열해 온 결과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a 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a 제로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모든 개수 a1, a2, a3부터 a의 n 플러스 1까지가 다 결정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a의 n을 원래의 수식 y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래의 함수 y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y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서메이션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가 뭐예요? k 팩토리얼 분의 a0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x의 k제곱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a0는 가장 첫 번째 개수인 상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나오고 그 뒤에 것을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제곱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번 적어줘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a0 해놓고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쭉 가죠. 지금 현재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급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익스포넨셜 x죠. 익스포넨셜 x를 급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급수 전개를 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네 가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그 초등학교로 말하면 구구법하고 같아요. 첫 번째, 익스포넨셜 x가 이렇게 급수 전개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사인 x, 세 번째, 코사인 x, 네 번째, ln 1 플러스 x. 이 네 개는 알고 있어야 다른 문제를 풀 적에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다행히도 이렇게 딱 전개를 해 놓았고, 여기에 있는 전개되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스포넨셜 x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줄 수가 있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급수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판 처음 본 급수다 그러면은 간단한 어떤 함수 형태로 못 나타내주죠. 굳이 나타내주고 싶다면은 새롭게 이 네모 속에 있는 급수를 이순신 급수다 그렇게 이름 붙이려는 거는 몰라도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급수 전개를 딱 해놓고 나면은 우리는 다행히도 이 y가 a0 exponential x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 그러면은 여기서 a0라는 것은 뭐예요? 상수죠. 즉 여기서 말하면 x의 0제곱 개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구한 y는 상수 곱하기 exponential x 이 결과하고 변수 분리해서 풀어내놓은 y는 상수 곱하기 exponential x하고 같죠. 같기 때문에 이러한 급수 전개의 위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죠. 왜 급수 전개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느냐? 급수 전개의 위력은 미분 방정식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적용 가능해. 다만 적용을 할 때 뭐 100%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특정 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 동시에 그 점 근처에서 수렴해야 써먹을 수가 있죠. 미분은 가능했는데 나중에 그 급수를 보니까 수렴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급수가 과연 수렴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판정을 할 적에는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은 비판정법이라고 써요. 비판정법. 이거 B가 ratio요. R-A-T-I-O. 비판정법. 비판정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급수가 있다면은 비판정법이란 것은 n번째 급수항분의 n 플러스 1번째 급수항을 절대치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았을 때 이것이 1보다 작으면은 이 급수는 수렴이라고 판정할 수 있고 1이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의 수렴 여부를 판정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급수 같은 경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번째 급수분의 n 플러스 1번째 급수를 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x가 나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예요? 제로가 되어지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 아니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x가 무한대인 그 지점으로 가면은 이것이 0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함수라고 해서 따져주는 그 x의 영역은 무한대까지가 아니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알기 쉬운 우변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항상 우변을 일일이 이렇게 전개를 해줘 가면서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대학생스럽지 않죠. 대학생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좌변 자체를 갖고 노는 것이 더 대학생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변을 조금 갖고 놀다가 뭐다라고 감이 확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좌변 갖고 놀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일단 좌변을 갖고 이제 한번 놀겠습니다. 좌변이란 것은 바로 이 수식과 이 수식의 좌변이에요, 이거. 그러면 좌변, 자, y-는 y라고 했을 때 y를 좌측으로 넘기면은 y- 빼기 y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좌변은 이거 y- 빼기 y 이코르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급수 문제에서 0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 급수를 볼 때 이 급수 첨자의 출발점을 바꿔주는 것이 더 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즉 이것 같은 경우는 k는 이코로 0부터 무한대까지 k에 ak에 x에 k-1 해서 k 대신에 0 대입하면 이것이 뭐이 되어버립니까? 0이 되어버리잖아요.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k는 이코로 0 이것은 아무 기여를 못하고 쓸모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는 0 이렇게 놔둬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더 취급하기가 귀찮아지니까 0 아닌 그 단계부터 딱 적어준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k는 이코로 0 대신에 k는 이코로 1 그렇게 바꿔줍시다. 그러면 이제 이 항만 우리가 약간 좀 살펴봅시다. 왜 이 항만 약간 살펴보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좌변처럼 시그마와 x의 거듭제곱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급수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상호 비교하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편하냐면은 시그마의 첫 출발점과 나중점이 같고 동시에 x의 지수성
이것들 차수를 같게 적어줘야 나중에 계산이 간편해집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적어놨다시피 x 차수와 시그마의 출발점을 맞추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맞춘다는 말은 얘하고 x 차수와 시그마의 출발점이 같도록 맞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x 차수가 이건 k-1이고 이것은 k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 그리고 시그마의 출발점이 이것은 k는 1이고 이것은 k는 0이기 때문에 시그마의 출발점과 x 차수가 지금 현재는 달라. 이것을 같게 만드는 작업부터 해 줍시다. 그래야 계산이 더 간편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방금 k를 1로 고쳐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k가 1부터서 무한대까지 가고 여기서는 k가 0부터서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k의 출발점을 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k-1 있죠. 이것을 m으로 둡시다. 그러면 여기서 k라는 것은 m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k가 1부터서 무한대까지 간다면은 m은 뭐부터 뭐까지 갑니까? m은 0부터서 무한대까지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은 m이라는 것을 k-1로 두게 되어지면은 m은 0부터서 무한대까지 그것하고 같고, 그 다음에 k는 뭐예요? 요 식에서 m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죠. m 플러스 1. 그 다음에 ak는 a의 m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고, x의 k-1제곱은 x의 m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수열에서 첨자는 뭘로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일식, 즉 이거 일식은 서메이션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m 플러스 1, a m 플러스 1, x m제곱 그대로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적어줄 차례죠. 이것은 k 대신에 m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첨자를. 그러면 m은 0부터서 무한대까지 a의 m, x의 m 그렇게 되어주죠. 이거 니코로 제로. 아까 제가 여기서 x 차수와 시그마의 출발점을 맞추라고 했잖아요. 왜 맞추라 하냐면 보십시오. 여기서 시그마가 0부터서 무한대까지, 시그마가 0부터서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의 m제곱, x의 m제곱에 같기 때문에 x의 m제곱은 뒤로 이렇게 끄집어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m 플러스 1에 a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m 그것만 남죠. 그러면 이 식이 항상 0이 된다. 그 말은 x의 m제곱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가 무엇이 돼야 된다? 항상 0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앞전에 설명했어. 그렇다면은 이것이 0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즉 이것이 0이라는 조건으로부터 a의 m 플러스 1은 m 플러스 1분지 am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구한 것하고 똑같이 지금 구해냈잖아요. 여기에서 a의 m 플러스 1은 m 플러스 1분지 an 어때요? 이것하고 같죠? m이 됐든 n이 됐든이가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 고로 이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의 결과는 여기에서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거니와 어떠한 타입의 미분 방정식도 아닌 미분 방정식을 급수 전개를 할 적에는 흔히 매카로니 급수로 많이 전개를 해요. 나중에 보면 테일러 급수로도 전개를 하긴 하는데, 매카로니 급수는 테일러 급수 특별한 경우지요. 그렇게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한다면은 x 차수와 시그마의 출발점을 서로 같도록 맞춰줘라 그 말이야. 이번 문제는 조금 고려해 줄 것이 있습니다. 산수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냐면은 y2-는 마이너스 y라는 미분 방정식을 급수전개 방법으로 풀려고 해요. 일단은 이것 같은 경우는 그 미분 방정식 의미가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것과 같더라 그 의미잖아요. 이런 함수로서 제가 미분 방정식 맨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이런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또는 그 둘의 선형 결합이라고 했죠. 그래요. 그래서 급수회로 풀어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y를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y가 되어지고 제로가 되어지죠. 여기서 y를 이렇게 몇 급수로 전개를 해 주겠습니다. 몇 급수, 뭐 파워 시리즈 같은 얘기요. 그러면은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k, a, k, x의 k-1 그렇게 되어진다겠죠. 그런데 여기서 k가 제로가 되어지면 이거 전체가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는 이코르 제로는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지만은 나중에 조금 더 귀찮기 때문에 제로가 없는 항부터 적어준 거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k는 이코르 제로를 k는 이코르 1 이렇게 고쳤어. 이것이 지금 y 다시야. 그러면 y2 다시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미분을 해보면은 k의 k-1에 ak의 x의 k-2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메이션 k는 이코르 1부터 무한대까지 k의 k-1, ak x의 k-2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첨자를 보면은 k가 1이라면 제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k는 1붙어서가 아니고 k는 2붙어서 그렇게 해준 게 더 좋죠. 그렇다면은 y2-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래 미분 방정식으로 되돌아갑시다. 요리. 자, 그러면은 y2-는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y는 이것을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맞춰야 된다 했죠. 무엇을 맞춰줘야 됩니까? x의 지수성을 맞춰줘야 되고 또 서메이션 시작할 때 이 첨자가 같은 숫자부터 스타트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일단 k는 2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k는 0부터 시작되니까 이거 고쳐줘야 되겠고 또 여기서는 x가 k-2제곱인데 여기서는 x가 k제곱이기 때문에 역시 다르죠. 이런 때는 높은 차수에 맞춰 주십시오. 즉 높은 차수가 x의 k제곱이 k-2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제곱에 맞출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 서메이션이 여기서는 0부터 시작됐으니까 역시 이것도 0부터 시작되게끔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k-2 이것을 m으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k가 m 플러스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치환을 해 놨을 때 k가 2부터서 무한대까지 일씩 증가한다. 그 말은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일씩 증가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서메이션 k는 2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 그 말은 m은 0부터서 무한대까지 증가한다. 일씩. 그리고 k는 m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k 대신에 m 플러스 2 대입했고 그리고 x의 k-2제곱은 x의 m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k가 0부터서 무한대이기 때문에 역시 첨자를 맞춰줘야 되죠. 이것은 m은 0부터서 무한대까지 am x의 m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딱 해 놓으면은 드디어 전개 계수들 간에 우리가 관계를 구할 수 있을 조건이 되어지죠. 자, 먼저 서메이션 이것은 그대로 앞에다 내줬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x의 m제곱의 같이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내줬습니다. 나머지 것들 전부 다 여기에다가 적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은 즉 이 식이 모든 x에 상관없이 항상 제로가 되려면은 이 가로 안이 제로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가로 안이 제로가 되어주려면은 a의 m 플러스 2는 m 플러스 2, m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 해놓고 am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m 플러스 2, m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 이것을 t의 m 플러스 2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a의 m 플러스 2 여기서 a의 m 플러스 2는 t의 m 플러스 2 a의 m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실례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a0를 알았다. a0를 알았다면은 a2를 알 수가 있죠. 무엇을 알므로써? t2를 알므로써. t2는 m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 되죠. 즉 t2는 이 관계식에서 m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A2를 알았다. 그러면 M 대신에 2 대입하면은 이게 A4가 되어지죠. 즉, A0만 알면은 A2, A4, A6, A8 등등 짝수 전개 개수들을 구해낼 수 있다. 무엇만 알면은 A0만 알면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A1을 알았다고 합시다. 즉, M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은 이 관계로부터 A3를 알 수 있죠. A3를 알면은 3을 여기다가 대입해보면은 A5를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A1만 알면은 우리가 A3, A5, A7 등등을 다 구할 수 있다. 결론은 A0만 알면은 짝수항을 알 수 있고 A1을 알면은 홀수항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A0를 알았을 때 A2를 알고 싶다. 그러면 A2 같은 경우는 T2 곱하기 A0죠. 이코르 T2가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A0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A2를 알았기 때문에 A4를 알고 싶어. 그러면 A4는 T4에다가 A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T4는 그대로 적어주고 A2는 T2 A0였죠. 고로 A4는 4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1이요. A2는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둘 다 곱하면은 4 팩토리얼 분의 A0 그렇게 되어지죠. 유사하게 A6는 어떻게 되어질까? 즉 A2가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A0고 A4가 4 팩토리얼 분의 A0야. 그러면 A6는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A0, A8은 그냥 8 팩토리얼 분의 A0 그렇게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1을 알았다. A1을 알았다고 했을 때 A3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T3A1 그렇게 되어지죠.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이 관계식으로부터요. M 대신에 1 대입하면 뭐예요? A3는 T3A1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A3는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A1 그렇게 되어지고 A5 같은 경우는 T5A3인데 A3가 이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5는 5 팩토리얼 분의 A1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A7은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A1, A9은 9 팩토리얼 분의 A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요.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고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한번 구해보냐면은 이걸 한번 봅시다. Y는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의 제곱 플러스 A3X의 세제곱. 지금 현재 제가 교대꼴로 적어 놨잖아요. 왜 교대꼴로 적어 놓았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모든 짝수항들은 A0항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홀수항들은 A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짝수항과 홀수항을 따로따로 적어주면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의 식을 보면은 A0를 A0 그대로 적어 준다면은 A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A0 그렇게 적어주고 또 X제곱 그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A4 같은 경우는 4 팩토리얼 분의 A0 4 팩토리얼 분의 A0 적어주고 X4 적어주고 A6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A0 X의 6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A1은 그대로 적어주고 A3 같은 경우는 방금 했다시피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A1 해서 그대로 적어주고 A5 같은 경우는 5 팩토리얼 분의 A1이기 때문에 5 팩토리얼 분의 A1 해놓고 X의 5제곱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A1 X의 7제곱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자 A0를 앞에다 끄집어내 놓고 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또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제곱 그렇게 계속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은 a1을 앞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 또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제곱 계속 그렇게 나가지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이 급수는
무엇하고 같습니까? 코사인 x죠. 뒤에 있는 거 이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사인 x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일반해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a0 코사인 x 플러스 a1 사인 x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0와 a1이 바로 변수 분리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풀어냈을 때 적분상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적분상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급수 전개를 할 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항들이죠. 즉, 그 항들로 다른 여타의 항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굳이 이런 문제 한번 풀 때마다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가? 그러지는 않고 좀 더 간단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러지만 간단히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하는 이 방법을 먼저 익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이 딱 잡혀져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짝수 지수에 대한 항과 홀수 지수에 대한 항 두 개로 지금 갈라서 y를 적어줬잖아요. 즉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또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죠. 즉 y는 서메이션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a의 2m, x의 2m 플러스 a의 2m 플러스 1, x의 2m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것하고 지금 똑같죠. 이것이 이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 밑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2m을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되겠고 a의 2m 플러스 1을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되겠잖아요. 방금 아까 여기서 했다시피 a의 2라는 것은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a0 그렇게 됨을 알았고 a의 4라는 것은 4 팩토리얼 분의 a0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a의 2m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관계를 계속 적용해 나가면은 2m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m제곱 a0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a의 2m을 a의 2, a4, a6 그 관계로부터 일반적인 어떠한 수식 형태로 적으면은 a의 2m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냐면은 2m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m제곱 a0 그렇게 표현이 된다 그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이쪽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a의 2m 플러스 1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a1, a3, a5, a7 그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3가 바로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a1, a5가 5 팩토리얼 분의 a1, a7은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a1, a9은 플러스 9 팩토리얼 분의 a1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a의 2m 플러스 1에 대한 일반항을 적으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2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m제곱 a1 아시겠죠? a의 2m을 적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a의 2m 플러스 1을 적으면 이렇게 적어주는데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항 있죠? 이 앞에 있는 항이 어떤 급수에 대한 일반항이에요? 이것이 코사인 x에 대한 일반항이에요. 이것은 사인 x에 대한 일반항이에요. 파란 걸로 적어준 것이. 그래서 이것은 파란 걸로 적어준 것이 코사인 x에 대한 일반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a0 코사인 x 플러스 또 이것은 파란 걸로 적어준 것이 사인 x에 대한 일반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a1 사인 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